안녕하세요. POT 수기운동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자연치유 관점에서 발반사구 원리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오늘 발이 왜 이리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 우리 몸에서 발은 단순한 걷기 기관이 아닙니다. 발은 체중을 지탱하고 움직임을 만들며 이제 혈액순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발에는 26개의 뼈와 33개의 관절, 100개 이상의 인대가 모여 있으며 하루에도 수천 번의 체중을 지탱합니다. 그래서 발은 흔히 제2의 심장이라고도 불립니다. 오늘 PPT 영상을 통하여 발의 건강이 전신 건강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평균적으로는 7천에서 10,000보 정도 걷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하루에 8,000보 이상을 걸으면은 심혈관계 질환을 좀 더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평균 걷는 이 7천에서 10,000보 이상을 꾸준하게 걷는다면은 우리 몸에도 좀 더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건강을 한번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의 역할이 또 중요한데, 발은 크게 5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체중을 지탱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중이 좀 더 이제 많은 이 작은 발 속에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이 체중을 지탱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발이나 요족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이제 보행 시에 균형 유지가 이제 일반 이제 정상적인 아치를 가진 이제 분들보다 훨씬 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이 정말 그만큼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충격을 흡수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발에는 아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가로아치, 세로아치 보통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될 수가 있고, 좀 더 가면은 이제 가쪽아치라고 해서 이제 좀 더 보여질 수가 있는데, 우리의 충격은 이러한 아치가 이제 땅에 이제 지지를 하면서 우리 스프링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절에 무리 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충격을 흡수하는 부분이 바로 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동 기능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트랜스퍼, 즉 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을 가거나 그 다음에 부엌을 가거나 그 다음에 바깥에 외출을 할 때도 우리의 발은 모든 기능에서 이동을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동 기능을 담당한 이 발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혈액순환을 보조합니다. 발에는 제2의 심장이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은 정말 관리를 잘 해줘야 우리의 혈액순환 또한 원활하게 좀 보조를 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발 관리를 통해서 우리의 심장의 이제 심혈관계의 질환에도 좀 더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발 관리가 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은 이러한 몸 전체의 기초가 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발이 건강해야 몸 전체의 건강을 또한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치유력은 우리 몸은 원래 스스로가 자가 면역이라 해서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처가 나면은 새살이 돋고 감기에 걸려도 면역세포가 회복시키며 피곤하면은 잠을 통해 몸을 회복됩니다. 이러한 능력을 바로 자연 치유력이라고 합니다. 자연 치유력은 혈액순환과 충분한 휴식, 적절한 운동이 유지될 때 더욱 잘 작동하게 됩니다. 그럼 왜 발이 중요할까요? 발은 정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으로 좀 시달리는 면도 있습니다. 수면 부족으로 자연 치유력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는 생활은 혈액순환을 감소시키고 발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이러한 변화는 피로와 통증, 면역력 저하 또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은 많은 감각신경들이 분포되어 있어 뇌와 지속적인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걸을 때마다 발은 지면
주변의 상태와 균형을 감지하며 뇌에 전달하고 그 다음에 뇌에 이에 맞춰 근육을 조절합니다. 이처럼 발은 몸 전체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중요한 감각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은 약 7천여 개의 신경 말달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발을 관리하는 게 발반사요법으로 해서 컨디션 케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감각신경을 좀 더 자극해 줌으로써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포인트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발 관리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과 혈액순환의 관계를 한번 조금 더 짚어볼 건데, 심장은 혈액의 발끝까지 보내지만 다시 심장을 올리는데 종아리 근육과 발바닥 근육의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걷기나 발목의 움직이면은 우리 펌프처럼 작용하여 정맥혈을 이제 심장으로 이제 돌아가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이 건강에 좋은 이유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승근과 승산혈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혈자리는 우리의 이제 혈액순환과 심장 기능을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혈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아리 근육은 정말 겉으로 싸고 있는 이제 장단지 근육이 있고 이제 넙치처럼 이제 가자미처럼 생긴 가자미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트로네미우스와 솔리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펌프 운동을 할 때도 무릎을 좀 더 구부린 상태에서 펌프 운동, 즉 발목을 들어 올리는 그 운동을 진행을 해줘야 우리의 이제 가자미 근육을 좀 더 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혈액순환을 좀 더 원활하게 해주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기립성 저혈압이나 그 다음에 머리가 갑작스럽게 몸을 움직일 때 어지러울 때도 가만히 앉아서 쉬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거나 좀 쉬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스쿼트를 좀 해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어지럽거나 좀 그럴 때 혈액순환의 문제로 인해서 그럴 경우에도 스쿼트를 한 20개나 40개 정도 해주면은 또 응급처치 방법으로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이 망가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면은 발의 균형이 무너지면은 무릎 통증과 그 다음에 골반의 불균형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허리 통증, 목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넘어 어깨까지도 그 체형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편발이나 발의 변형은 체중 분산을 어렵게 만들어 무릎 통증과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발 건강은 전신 자세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의 아치 정말 중요하고 편발 요족도 관리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발을 싸고 있는 외제근과 내제근을 단련시키는 그 운동도 꾸준하게 해줘야 우리가 전신에 있는 체형을 좀 더 건강하게 유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치유적인 방법에서 발반사구란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면은 발반사구는 발의 특정 부위를 자극하여 몸의 긴장을 완화하고 건강관리에 활용하는 보완요법입니다. 그래서 발에는 신체 각 부위와 대응된다고 여겨지는 반사구들이 있으며 이를 자극하면은 혈액순환과 그 다음에 이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발반사구는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행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를 위한 하나의 예방적인 보완적 방법이기 때문에 이 점을 또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반사구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 발반사요법은 오래전부터 여러 문화권에서 활용되어 왔습니다. 고대 이집트 벽화에서도 발을 마사지하는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에서도 비슷한 전통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현대에는 미국의 윌리엄 이제 피츠 제널드 유니스라는 이제 이맹은 이제 발반사요법을 체계화하는데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피치 제널드는 발반사요법, 즉 풋 리플레션 이제를 좀 더 활성화시키는데 좀 더 우리 학자로 볼 수 있고 좀 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발반사요법은 원래 고대 이집트부터 좀 메소포타미아 문명부터 좀 시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인도에 걸쳐서 중국으로 전해졌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 명나라하고 송나라 때부터
좀 시작됐다고 보통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허준이 쓴 동의보감에서도 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짧게 나와 있는데 그 점에서도 우리나라는 좀 더 중국보다는 좀 더 발반사요법을 좀 뒤처지는 약간 좀 밀리는 약간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좀 원래 송나라 때나 명나라 때부터 전해져 왔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좀 더 발빠르게 하면은 그때부터도 좀 고려 시대나 그때부터도 좀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조선 시대 후반 그때 처음에 기록됐다는 것은 그만큼 조금 늦었다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중국을 통해서 받아들였다라고 그 점만 딱 알면 되고 미국은 좀 더 늦습니다. 미국은 이제 윌리엄 이제 피치제널드 박사는 19세기나 그쯤에 나왔던 학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자가 이제 발견하는데 우리나라는 발반사요법을 좀 더 알았을 때 더 깊숙하게 연구는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좀 더 깊숙하게 하면서 그거를 좀 더 체계화시켜서 그 이론을 좀 더 다른 나라에도 좀 더 전파시키는 좀 그런 이제 선구자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반사요법은 보통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반사요법의 원리는 발반사요법은 발을 자극하면은 이제 신경계와 혈액순환, 근육이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기반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사지를 받으면은 긴장이 풀리고 몸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특정 장기와 발의 반사구로 직접 연결된다는 개념은 과학적으로는 아직 충분히 확립되지는 않았습니다. 건강증진을 위한 보완요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거고 발을 자극하면 우리 신경계, 그 다음에 혈액순환, 근육이완,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의 안정, 그 다음에 몸의 균형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나오는데, 과학적으로 충분히 확립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당뇨 환자분들이 이런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오면서 우리가 말초에 있는 발가락 부분에 작은 상처들이 괴사가 돼서 우리가 발을 절단하는 암푸테이션 같은 이제 절단하는 경우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발반사요법을 활용을 한다면은 좀 더 이제 부드럽게 좀 센시티브하게 좀 발반사요법, 발 마사지를 진행을 하면은 도움이 된다고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수면의 질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문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경직된 근육들도 좀 이완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자율신경계 안정되는 데도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우리 발이나 요족이 있을 때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운동과 같이 이제 발반사요법을 적용하면은 우리의 이제 아치를 좀 더 살려줌으로써 몸의 균형과 체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사구만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이제 자연치유 방법에서 이제 반사구는 과학적인 입증이 사실 한계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경계, 혈액순환, 근육이완, 자율신경계, 몸의 균형, 체형관리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입증된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반사요법의 기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발 마사지를 하면은 혈액순환과 이제 근육 이완, 긴장 완화와 스트레스 감소, 피로 회복 등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 건강, 발에 관련된 이제 족부 질환에도 좀 더 이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하루 종일 이제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는 직장인들에게도 발 관리가 피로 감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우리 발반사요법을 진행을 해준다면은 좀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반사구와 자율신경을 또 관계성을 볼 수가 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근육이 긴장하고 혈액순환을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반대로 편안한 이제 발 마사지는 긴장을 완화하고 휴식에도 도움이 되는 부교감신경으로 활성화시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마사지 후에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교감신경계가 항진이 되면서 근육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 통증하고 그 다음에 허리 통증까지도 발생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두통까지도 또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발 마사지를 통해서 이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좀 릴렉스 타임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완이 돼서 이제 스트레스가 좀 더 감소되는 이런 효과를 이제 나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발 반사구의 예시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발에는 머리, 심장, 위, 간, 신장, 그 다음에 위장 등에 대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위치를 중심으로 한번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구를 자극할 때 우리가 강한 통증이 나도록 누르기보다는 우리 적당한 압력으로 이제 마사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 뇌 부분이 있습니다. 뇌 부분은 주로 이 엄지발가락 쪽에 이제 뇌 반사구가 분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왼발 부분에서는 우리 이렇게 엄지발가락 볼록하게 튀어나온 이 부분 바로 아래쪽에 위 반사구가 있으며, 그 다음에 우리가 또한 이제 위 반사구를 넘어서서 우리가 심장 반사구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략 한 요 정도 부분에서 우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 반사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엄지 발가락 관절의 볼록한 부분, 이 부분 바로 아래쪽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간 반사구는 우리가 보시면은 주로 첫 번째 발가락,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태충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간반사구라고 보면 좋은데, 우리가 그 부분을 눌러줬을 때도, 우리 이 부분이 이제 발바닥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제 발 등 부분에서 또 확인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장반사구는 주로 우리 용천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인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바로 아래쪽에, 바로 이 신장이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반사구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장반사구는 뭐냐면 우리가 위장, 그러니까 대장 부분에 이제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황행결장, 상행결장, S자결장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장반사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볼 수가 있는데, 혈액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림프는 노폐물 제거와 면역 기능에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합니다. 걷기와 발운동, 그다음에 마사지는 이러한 순환을 돕고 생활 습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 서 있는 작업에서는 발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 산소 공급과 그다음에 영양 공급, 노폐물 제거와 림프 순환을 활성화시켜 부종 감소, 그 다음에 면역 기능 증진, 그 다음에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 마사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이제 선발할 수가 있는데, 마사지는 오래 서 있는 이제 직업군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사무직, 그 다음에 노인, 그 다음에 운동선수, 특히 이제 당뇨 환자, 상처 감염이 없는 경우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발 마사지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제 만성 피로와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가능하며,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심혈관 질환, 이제 고혈압이나 있으신 분들도 좀 부드럽게 마사지를 하면은 좀 더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 마사지 방법은 먼저 발바닥 전체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발 중앙부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천천히 이제 아래쪽에 있는 우리의 칼카니오스, 발 뒤꿈치뼈를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위로 넘어가서 발가락 부분을 이제 해주시는 방법으로 진행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발바닥 전체를 풀 때도 우리 발 중앙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아래쪽에 발 뒤꿈치 부분을 시작으로 위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발가락 부분을 자극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엄지 마사지뿐만 아니라 지압봉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압봉을 그 발 반사구의 포인트에 맞게끔 지그시 눌러주는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용천열 자극이 정말 중요합니다. 발 반사요법에서는 용천열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이제 지그시 용천열 부분을 자극을 해주는 방법으로서 진행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발가락 스트레칭을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칭을 한 락킹을 해준 상태에서 우리가 발바닥 부분을 전체적으로도 풀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같이 진행해주고, 그 다음에 발목 회전, 발목이 좀 이제 뻣뻣하거나 굳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도 이제 회전을 통해서 발목 관절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제 마사지가 한 15분 정도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진행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 마사지의 주의사항도 또 살펴봐야 되는데, 발 마사지는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건 아닙니다. 골절이나 급성 염증 있으면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심한 부종이나 감염, 그 다음에 개방형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촉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이나 이제 혈전이 의심되는 분들도 우리 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속의 발 건강을 보면은 발 건강은 특별한 장비 없어도 우리가 생활 습관을 통해서 충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편한 신발을 신고 충분히 걷고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면서 운동도 같이 병행해주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정리로는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발은 체중을 지탱하고 움직임과 그다음에 균형, 그다음에 혈액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반사요법은 건강증진과 이완을 위한 보완적인 방법으로 활용됩니다. 꾸준한 발관리와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서 전신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 건강을 통해서 혈액순환 개선, 자세 개선, 피로 감소와 삶의 질 향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발을 관리하면은 몸 전체의 건강 관리의 시작이라고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지금까지 발은 왜 중요한가? 자연치유의 발반사구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이 시작됩니다. 하루에 한 10분 정도 발 관리에 이제 건강한 삶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면은 우리의 건강의 첫 스타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